우선 선형대수를 들어가기 앞서 선형대수가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이라는 학문은 벡터 공간이라는 아주 특수한 대수 구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또 벡터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뭐 기백, 그럼 계정번호로는 기하에서 원 시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어떤 아주 직관적인 화살표 아니면 뭐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한 요소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학이나 공학 수학에서 다루는 n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점, 순서상으로 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은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Rn 스페이스 혹은 이렇게 실수의 순서상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대수 구조입니다. 일단 선형대수학의 교재는 프리드버그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선형대수학에서의 다루고자 하는 바인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대수 구조를 다루기 전에 대수 구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우선 구조, 스트럭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집합과 연산자들, 오퍼레이션들, 뭐 덧셈, 곱셈과 같은 연산자가 일종의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서 같은 릴레이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 이 개념을 구조라고 합니다. 이 집합, 셋. 셋은 무엇이냐면 어떤 변수가 어, 가질 정의역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들 혹은 어떤 한 길이의 연산을 나타내는 연산자,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션, 한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릴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념이 바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정수론도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논리학도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구조가 나타내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수구조로 한정을 시켜주면 이 릴레이션을 제외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대수구조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이 없이 그저 정의역과 오퍼레이터만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게브레이크 스트럭처 대수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기 앞서서 또 다른 선행 지식은 이제 필드, 한국어로는 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채는 채도 하나의 일종의 대수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드의 대수구조 어떻게 나타내실 거냐면 어떤 정의역이 되는 집합,
필드를 먼저 두고 그리고 덧셈, 곱셈을 정해줍니다. 이런 오퍼레이션들이겠죠. 이렇게 사칙 연산이 자유로운 어떤 대수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대수구조가 아래와 같은 공리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한 공리. 어, 덧셈에 대한 공리로는 모든 F에 속한 모든 X와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도 F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X와 Y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X와 Y와 Z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은 이항 연산자, 바이너리의 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순서를 먼저 지정해 주는 게 사실 옳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결합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덧셈에 괄호를 안 치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게 됐지만 어, 사실 덧셈 자체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어, 괄호 원칙적으로 괄호를 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f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어, 편의상 0이라 부르겠습니다. 0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x에다가 그 0이라는 원소를 더했을 때 x가 나오도록 하는 0이라는 원소가 존재해야 한다. 이 0을 뭐라 부르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부릅니다. 즉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y라는 원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x 플러스 y가 0이 되도록 하는 y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y를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마이너스 x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곱셈에 대한 덧셈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제 곱셈에 대한 공리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도 이 템플릿 그대로 모든 x와 y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 닫혀 있고 두 번째로 어,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컴퓨트하고 세 번째로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네 번째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1, 편의상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x에다가 1을 곱했을 때 x가 나오도록 하는 원소 1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y라는 원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x와 y를 곱했을 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y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이 y를 보통 x분의 1의 형식으로 표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모든 x 그리고 모든 y 모든 z에 대해서 x 플러스 y 곱하기 z가
xz 플러스 yz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아주 자명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는 이런 대수 구조를 우리가 field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필드 예시는 유리수, 실수, 뭐, 복소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들은 아주 대표적인 필드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필드, 어떤 채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는 무엇이냐면 곱셈, 덧셈이나 곱셈의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집합입니다. 집합이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게 벡터 스페이스 X형, 즉 벡터 공간 공리, 벡터 공간에 대한 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을 대수 구조의 형태로 표현해 보자면 V 필드, 벡터 스페이스 필드 덧셈 그리고 스칼라 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벡터들끼리의 곱합에 대한 X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에 속한 두 XY에 대해서 XY에 대해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도 V에 속해야 한다. 즉 덧셈에 대해서 벡터끼리의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리고 항등원이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원도 존재한다. 는 게 이제 벡터 에디션에 대한 X형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필드에서 정의한 이 덧셈에 대한 공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덧셈에 대한 벡터 합에 대한 항등원을 우리가 0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원을 덧셈에 대한 역원, 즉 additive inverse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드에 속한 어떤 스칼라 K와 벡터 스페이스에 속한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K와 X도 벡터 스페이스 V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즉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B라는 AB라는 스칼라를 벡터 X에 곱했을 때 A와 BX로 쪼개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1. 필드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 1F가 그대로 벡터 스페이스에서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매우 직관적인데 어떤 벡터에다가 숫자 1을 곱했을 때 x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a라는 스칼라와 xy라는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의 스칼라를 곱했을 때 서로 다른 두 벡터의 같은 스칼라를 곱한 두 벡터로 쪼갤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스칼라 AB와 벡터 X에 대해서 스칼라들의 합의 벡터를 곱했을 때 같은 벡터의
서로 다른 스칼라를 곱한 두 벡터로 쪼갤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공리들을 모두 만족하는 모든 집합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필드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냐면 F 벡터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V는 F 벡터 공간, V는 F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원소들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벡터 스페이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FN 스페이스입니다. F는 말 그대로 필드를 의미합니다. 즉, FN 스페이스는 n개의 필드에 속한 원소들의 나열을 이제 순서상으로 만든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의 예시인 R을 실수를 생각해 보면 Rn 스페이스는 n개의 실수들을 나열한 순서쌍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N 스페이스에서 순서쌍들끼리의 덧셈과 스칼라 곱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순서쌍들의 덧셈을 이제 각 엔트리들에 대한 덧셈 그리고 스칼라 곱은 각 엔트리들에 대한 스칼라 곱으로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0벡터를 각 엔트리가 0, 0인 한 순서쌍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n 스페이스는 이 정의들에 의해서 모든 벡터 스페이스 엑시엄들을 만족을 합니다. 이는 매우 자명한 결과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fn 스페이스는 체 F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 즉 F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 R3도 실수체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입니다. 즉 R 벡터 공간입니다. 네, 이 결과는 너무 저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소수 2차원 복소수 공간도 이제 복소수체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C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도 너무 자명하지만 하나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복소수 공간도 실수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가 하는 역할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체가 해준 역할은 바로 이 스칼라 곱에 있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하고 이 자명한 결과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원래 필드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이어질 때 역할을 유지할 때 바로 이 필드 위에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역시 이 복소수 공간의 스칼라 곱으로 사용될 체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복소수를 곱하지 않고 뭐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거나 이래도 역시 만족을 하죠.
그리고 fn 스페이스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열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과 행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 순서쌍을 세로로 나열하는 방법이고, 행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가로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표현의 차이이므로 fn 스페이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 스페이스, 행렬 공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벡터 하면 n개의 필드로 나열된 순서쌍으로 보통 연상이 되는데, 이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런 벡터 공간에 대한 편견을 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m 곱하기 n 행렬, 엔트리들이 모두 필드의 원소인 m 곱하기 n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i번째 세로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i번째 줄의 모든 원소들의 순서쌍은 이제 i번째 행이라고 부릅니다. i번째 행이라 부르고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a, i 이런 식으로 아래첨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1i, ai1, ai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행렬의 원소는 a 행열 순으로 뭐 i번째 행의 j번째 열 하면 ij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림 예, 아래첨자로 말이죠. 그래서 i번째 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j번째 행은 가로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j번째 세로줄, 즉 j번째 행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위첨자로 이렇게 j를 띄워서, 그러면 얘를 표현하려면 a 1j, a2j 이런 식으로 쭉 a, m, nj, mg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얘가 이제 j번째 컬럼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원소는 행열을 어, 아래 첨자로 쓰고, 행도 행의 인덱스를 아래 첨자, 그리고 열은 j 인덱스를 위첨자로 쓰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행열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각 엔트리가 0, 상수 0인 행열을 영행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행렬 공간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엔트리로 갖는, 필드의 원소들을 엔트리로 갖는 m 곱하기 n 행렬들의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 곱하기 n f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행렬 간의 합과 스칼라 곱을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렬 간의 합은 이제 각 원소들이 어, 각 원소들 각 원소들이 합이 엔트리로 된 행렬이면 이를 행렬 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2, 1, 1은 뭐 1, 2, 1, 0, 1 플러스 2, 0, 1, 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렬의 스칼라 곱은 각 엔트리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취해준 거랑 같습니다. 앞서
정의한 영행렬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엑시엄을 만족한지 확인해 보면 네, 이 행렬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 엑시엄을 만족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자명한 결과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의 집합도 엔트리가 필드의 원소인 m 곱하기 n 행렬의 집합도 필드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 즉 F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수를 엔트리로 갖는 2 곱하기 3 행렬의 집합도 실수 위에서 정의된 일종의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원소로 갖는 2 곱하기 2 행렬의 집합도 복소수체 위에서 정의된, 즉 복소수를 스칼라로 갖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펑션 스페이스, 함수 공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 벡터랑 무슨 상관인지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함수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집합이 아닌 S라는 집합과 어떤 필드 F가 있을 때 S에서 F로 대응시키는 모든 함수들의 집합을 F, S, F라고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 함수들, 즉 S를 정의역으로 갖고 F에 대응을 시키는 이 함수들, FG의 합은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를 대입시켰을 때 그대로 똑같이 덧셈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함수의 합, 이를 함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는 결과로 나오고 gx가 2x제곱이라는 결과로 나오고 hx가 3x제곱이라는 결과로 나오면 h는 f 플러스 g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함수의 스칼라벨 해주는 것은 모든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 역시 똑같은 스칼라 배가 된다면 함수에 대해서 스칼라 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일 때 gx가 2x제곱이면 g는 2f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0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0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0, 필드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0함수라고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만족합니다. 0함수가 결국에 이 펑션 스페이스의 0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f 플러스 g도 이 함수 공간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리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0 함수를 더했을 때 함수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f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배를 해줬을 때 더해주면 0벡터 0 함수가 나오는 거를 보임으로써 그리고 여기도 너무 자명하죠. 이런 결과들을 보임으로써 이 함수 공간 FSF도 채 위에서 필드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어, 지역으로 하는 함수들의 집합,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들의 집합도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어, 굉장히 생소하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공리를 만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뭐 3x, 뭐 sin x 이런 애들도 일종의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벡터 공간 안에서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는 다항 함수들만을 모아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는 폴리노미얼의 약자를 따서 P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입력받을 값 F, 필드를, 필드를 옆에다가 괄호로 쳐놓습니다. 모든 다항함수들의 집합이겠죠. 얘는. 그리고 n차 다항함수 이하의 집합은 PNF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x의 n차 이하의 모든 다항함수를 어, 갖는 집합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명하게 벡터 스페이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열 공간, 시퀀스 스페이스도 역시 벡터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어, 수열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자연수에서 어떤 필드로 대응시켜주는 어떤 함수로 생각을 해준다면 수열 공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 공간도 필드 위에서 정의된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는 예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수를 엔트리로 갖는 어, 이 튜플의 순서상, 그의 집합을 S라고 둬봅시다. 그리고 이 S 안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그러니까 덧셈, 순서상들의 덧셈을 이제 앞에는 일반적인 덧셈이고 뒤에는 뺄셈이 되도록 정의를 하고, 그리고 스칼라배는 그대로 스칼라배로 정의를 해준다면 어, 이 정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벡터 스페이스들의 공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 스페이스, 이 대수구조는 결국에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는 대수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덧셈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S라는 집합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덧셈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스칼라 곱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앞에 엔트리는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는 0으로 보내준, 것을 스칼라 곱으로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이라는, 스칼라 곱이나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을 곱해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A2가 0이 아니면 얘네 둘이 어, 같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1이 이 대수구조, 이 대수구조 안에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수구조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게 됩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 합에 대해서 수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z라면 y는 z가 되고 x 플러스 y는 x면 y는 0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x와 y를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면 y는 x의 역원이 되고 역원에 역원을 씌워줬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이제 속어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z일 때 y가 z가 되는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y와 0벡터의 합으로 쪼개 봅시다. 이는 벡터 스페이스의 공리에 의해서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0벡터는 어떤 임의의 x와 그 역원의 합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어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x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전건이 이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z이기 때문에 어썸션에 의해서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z로 대치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을 쓰고 결합 법칙을 써서 x 플러스 항등원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z 플러스 항등원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z가 도출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가 z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y가 0벡터임을 보여야 합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x 플러스 y가 x일 때 y가 0벡터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일단 x는 항등원으로 더했을 때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A 소거 법칙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가 x이면 이는 여기서 보인 것과 같이 x 플러스 0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소거 법칙에 의해서 y는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도 성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x 플러스 y가 0벡터일 때 y가 x의 역원임을 보일 것입니다. 우선 x 플러스 y가 0벡터이기 때문에 0벡터는 어떤 임의의 x와 그 역원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소거 법칙에 의해서 y는 x의 역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원의 역원은 그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x 플러스 y가 0벡터일 때 y가 x의 역원임을 C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공리를 이용을 해서 x가 마이너스 x의 역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벡터 합에 대한 항등원, 필드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도록 합시다.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어, 0, 필드에서의 0, 즉 0f를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오는 사실. 그리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게 이제 ax의 역원이 되고 x의 역원에 a만큼 스칼라 곱을 해준 결과가 다 동치라는 결과와 그리고 어떤 벡터 0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곱을 해줘도 0벡터가 나오는 사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 필드의 정의에 의해서 필드에서의 0을 0 플러스 0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 증명 과정을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는 두 벡터로 쪼갤 수가 있는데 앞서 증명한 것과 같이 x 플러스 y가 x가 된다면 y가 0벡터여야 하기 때문에 0f 곱하기 x도 0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0x, 이미 x에 대해서 스칼라 0을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어, 세 식들이 모두 동치임을 보이도록 합시다. 앞서 증명한 것 같이 0을 어떤 벡터에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그리고 어떤 ax와 마이너스 ax가 0벡터가 되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어, 우선 ax 플러스 마이너스 ax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벡터 스페이스의 분배 법칙 공리에 의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x가 됩니다. 이는 이제 필드의 공리에 의해서 0f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0f 곱하기 x는 0벡터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0벡터가 됩니다. 즉 ax 플러스 마이너스 ax는 0벡터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증명한 것 같이 두 합이 0이 되면 y는 x의 역원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x는 ax의 역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줬으므로 임의의 스칼라 a에 대해서 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1을 대입을 시켰을 때 또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드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벡터 벡터 공간에서의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이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x가 되는 사실도 매우 자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마이너스 x가 a 곱하기 여기서 보인 것과 같이 a 곱하기 마이너스 1x가 되고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한 성질 엑시엄에 의해서 얘네 둘이는 서로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a 곱하기 x가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항은 모두 동치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0벡터에다가 a를 곱했을 때, 임의의 스칼라 a를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는 사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어떤 0벡터를 곱했을 때 0벡터, 0벡터는 항등원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므로 두 0벡터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 플러스 0벡터는 x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0벡터를 대입하면 매우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두 벡터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앞서 증명한 것 같이 x 플러스 y가 x가 된다면 y가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a 곱하기 0벡터는 0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0벡터와 벡터 스페이스에서 0벡터와 덧셈에 대한 벡터 합에 대한 역원이 유일하게 존재함을 어, 보일 것입니다. 먼저 0벡터, 즉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는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일성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두 개 이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0벡터가 두 개 이상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리에 의해서 첫 번째 0벡터와 두 번째 0벡터를 더했을 때 이 두 번째 0벡터도 0벡터이므로 첫 번째 0벡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0벡터와 첫 번째 0벡터를 더했을 때 첫 번째 0벡터도 0벡터이므로 두 번째 0벡터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덧셈에 대해서 벡터 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0벡터와 두 번째 0벡터는 무조건 같은 원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두 0벡터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x에 대한 두 역원, 이미 x에 대한 두 역원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에다가 y1을 더했을 때도 0벡터가 나와야 하고 x에다가 y2를 더했을 때도 0벡터가 나와야 합니다. 서로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1은 x 플러스 y2가 돼야 합니다. 앞서 덧셈에 대한 소거법칙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y1은 y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한 역원도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공간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